SNS 광고는 처음이신가요? 만약 자사가 네이버 검색 광고만 해보시고 SNS 광고, 즉 메타 광고는 처음이시라면 오늘 제가 기본 중의 기본인 트래픽 캠페인과 전환 캠페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마케터만 알고 있는 꿀팁을 대방출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바로 자사의 페이스북 계정,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 계정입니다. 자사에서 사용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이 준비가 되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타 비즈니스 주소로 들어가셔서 페이스북으로 회원가입 또는 메일 주소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메타 비즈니스 계정도 준비해주세요. 보시는 화면이 바로 메타 비즈니스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지금 시작하기를 눌러주시고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로그인을 하시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화면이 바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화면이고 광고 계정을 생성하는 것은 자사에서 직접 생성하거나 또는 대행사 측에서 생성이 가능한데 대행사 측에서 생성하는 경우 자사의 자산,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연동해 주시고 해당 광고 계정에 자사의 비즈니스 계정으로 권한 부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사 측에서 직접 광고 계정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의 비즈니스 계정 권한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사가 왜 메타 광고를 해야 할까요? 메타 광고는 현재 AI 기반의 광고 플랫폼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타겟이나 노출 위치, 예산 등을 자동으로 최적화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의 테스트 기간을 거치면 자사의 광고가 가장 최적화되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많은 광고주분들이 광고를 맡겨주시고 계십니다. 보통은 이런 테스트 기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봐주고 계시는데요. 1, 2주 정도의 테스트 기간을 잡으라고 권장드리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 테스트라고 해서 비용이 누수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과는 나지만 머신러닝이 잡혀가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더욱 성과가 증대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요. 또한 주로 알고 계시는 검색 광고와는 다르게 메타 광고, 즉 배너 광고는 타겟들이 제 발로 찾아오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가며 전단지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광고입니다. 따라서 우리 브랜드가 신생 브랜드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검색 쿼리량도 저조하고 타겟들이 직접 정보를 탐색해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단지를 뿌려주는 배너 광고인 메타 광고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메타 광고의 간략한 설명과 트래픽 캠페인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광고에 대해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광고주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게 페이스북은 꼭 같이 해야 하나요? 또는 인스타그램 너무 연령층 젊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인데요. 앞서 준비물 3가지를 말씀드렸을 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2가지가 필요한 이유는 메타 광고에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지면이 동시 송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브랜드는 인스타그램만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고 해도 우선은 테스트 기간 동안 모든 지면에 송출하고 추후에 효율이 잘 나오는 지면을 집중 운영할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들이 바로 메타 비즈니스에서 세팅을 할 때 광고 플랫폼과 그리고 각 플랫폼당 노출 지면을 설정하는 화면인데요. 이렇게 해당 화면에서처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메신저나 스레드 등의 플랫폼을 제외할 수 있고 각 플랫폼별 지면도 별도로 제외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만 운영하고자 하시는 광고주분들의 주된 이유는 보통 브랜드의 타겟 연령대와 플랫폼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인데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페이스북에도 아직까지 많은 유저가 있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페이스북에도 아직까지 많은 유저가 분포되어 있고요. 보통은 페이스북에서 남성 성별이 좀 더 치우쳐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령대는 아직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편입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은 남성보다는 여성 타겟에 좀 더 치우쳐져 있고 비교적으로 20대 연령대의 비중이 많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상 광고를 집행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브랜드가 어떤 플랫폼에 어떤 지면에서 성과가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인구 통계 타겟 세그먼트를 구성해서 타겟팅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플랫폼이나 지면 자체는 기초 세팅할 때 동시 집행해서 테스트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출이나 클릭이 극대화되면 추후 데이터를 분석하여 성과가 좋지 못한 지면은 따로 제외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트래픽 캠페인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메타 광고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쉬운 캠페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트래픽 캠페인입니다. 트래픽 캠페인은 말 그대로 자사의 웹사이트나 앱, 메신저 등의 유입을 가장 많이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입니다. 보통은 교육이나 강의, 여행, 레저, 고관여 상품, 가구나 가전, 자동차 이런 것들 또는 앱 서비스 등의 업종에서 브랜드 인지도 확보, 잠재 고객을 랜딩 페이지로 끌어와 유입시킬 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래픽 캠페인의 목적은 링크 클릭을 유도하여 클릭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빈도수와 클릭당 비용을 낮춰서 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이 해당 캠페인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캠페인을 세팅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캠페인 생성을 누르시면 위와 같이 인지도, 트래픽, 참여, 잠재 고객, 앱 홍보, 판매 이렇게 6가지의 캠페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트래픽 캠페인을 선택해주시고 캠페인을 생성해주시면 되는데요. 직접 메타 비즈니스에 들어가서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메타 비즈니스에서 로그인을 해주셨다면 왼쪽에 계정에 광고 계정을 눌러주시고 광고 계정을 생성해줍니다. 광고 계정의 이름을 자사 브랜드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시간대를 찾으실 때는 검색창에 SE를 눌러서 아시아 서울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통화는 대한민국의 원을 찾아서 클릭해주시고 다음을 눌러서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하여 줍니다. 계정을 생성해 주셨다면 여기 보이시는 광고관리자 열기를 눌러서 캠페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관리자 열기를 눌렀을 때 들어오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캠페인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캠페인 목표 선택에 6가지가 쭉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트래픽 캠페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구매 유형 선택은 그냥 경매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을 눌러주시고요. 캠페인 설정을 할 때는 추천 설정과 수동 트래픽 캠페인 설정이 있습니다. 캠페인 설정 선택은 추천 설정과 수동 트래픽 캠페인 설정이 있는데요. 보통은 수동으로 캠페인을 설정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계속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트래픽 캠페인을 세팅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캠페인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요. 보통은 저는 캠페인 이름을 설정할 때 오늘 날짜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캠페인 여러 개를 집행할 때 언제 생성된 캠페인인지를 구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캠페인 상세 정보는 아까 설정했기 때문에 넘어가 주셔도 되고요. 예산은 캠페인 예산과 광고 세트 예산이 있는데 캠페인 예산은 캠페인 전체의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고 광고 세트 예산은 세트별로 얼마를 사용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광고 세트 예산을 설정하시라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세팅단에서는 크게 만져야 될 부분은 없는데 특별 광고 카테고리에 보시면 카테고리에 우리 업종이 금융이나 고용, 주택 또는 정치 등과 같은 업종이라면 해당 부분을 선택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을 눌러서 광고 세트 설정인데요. 세트를 설정할 때는 광고 캠페인의 이름을 넣어주고 세트의 특징을 넣어줍니다. 예를 들면 서울지역 타겟팅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한 내용을 넣어주신다든지 해주시고 캠페인 생성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세트가 생성된 일자를 적어주어야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할 때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전환 위치는 보편적으로 웹사이트로 랜딩을 할 때 웹사이트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성과 목표는 그대로 링크 클릭수 극대화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크게 설정할 부분은 없지만 예산에서 아까 세트 예산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세트별로 얼마를 사용하실 건지 정해서 1일 예산을 설정해줍니다. 또한 광고 세트가 집행되는 날짜를 시작일과 그리고 종료 날짜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종료 날짜가 만약 10월 4일 그리고 12시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12시라고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타겟 관리에서 타겟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장된 타겟이 없는 경우는 직접 설정해 주셔야 하고요. 위치가 만약 서울 지역을 타겟으로 할 거면 서울 이렇게 해서 타겟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옵션 더보기를 누르면 여기서 지역뿐만 아니라 타겟의 연령대 또는 성별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누르면 드롭다운이 되는데
최소 연령을 설정하실 때는 만약 우리 제품이 미성년자에게는 소구점이 없는 제품이다 라고 하시면 19세 또는 20세 이상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언어는 만약 우리 브랜드가 다국적인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어로 설정해주시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이 바로 어드밴티지 타겟이라고 해서 최근 메타에서 AI 기반으로 타겟을 자동으로 최적화해주는 기능인데요. 저는 보통은 어드밴티지 타겟을 이용하지 않고 여기 있는 원래 타겟 옵션으로의 전환을 클릭하여서 어드밴티지 타겟을 해제해줍니다. 원래 타겟 사용을 누르시면 여기서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지역이라든지 연령 그리고 성별, 언어 그리고 관심사 타겟팅이 가능한데요. 연령은 아까 최소 연령을 20대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 브랜드에 맞춰서 50대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별은 남성 타겟을 집중하고 싶으면 남성 타겟을 클릭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 관심사 또는 행동 추가인데요. 메타에서 지원하고 있는 타겟 세그먼트를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 브랜드에 관심을 가질 만한 타겟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만약 자사가 채용과 관련된 홍보를 하려고 한다면 관심사에 직업 또는 구직, 그리고 면접, 채용 이런 것들을 넣어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관심사를 추가함에 따라서 우측에 보시는 타겟 정의에 내가 설정한 타겟의 모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규모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너무 타겟의 범위가 넓습니다 라고 나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타겟의 범위가 과도하게 좁을 경우 세트를 운영할 때 CPM 같은 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주시고 타겟 세그먼트를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노출 위치 설정인데요. 노출 위치 설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각 플랫폼별 지면을 제외하거나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드밴티지 노출 위치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선택되어 있는 경우는 자동으로 최적화해서 우리 브랜드가 어떤 지면에 노출될 때 성과가 가장 좋을지 설정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데이터가 조금 쌓인 경우에서는 수동 노출 위치를 선택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을 집중 운영한다든지 또는 인스타그램에 특정 지면을 제외해준다든지 이러한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 경우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든 지면을 선택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운영을 하시다가 만약에 피드라든지 또는 프로필 피드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잘 안 나온다 하면 따로 체크를 해제하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 설정인데요. 광고 이름은 해당 광고에서 사용될 소재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찬가지로 광고의 게재 일정을 적어서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리시면 광고 설정에서 보통은 기본 세팅값인 수동 업로드와 형식은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만약 우리 광고가 카드뉴스 형식으로 게재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슬라이드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슬라이드를 체크해주시면 하단의 광고 크리에이티브 영역에 슬라이드 추가라고 해서 이미지 슬라이드를 여러 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일 이미지로 설정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픽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만한 영역이 바로 랜딩 페이지 설정인데요. 이 랜딩 페이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랜딩 페이지에서 트래픽 캠페인에 사용할 웹사이트 UR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만약 우리가 웹사이트를 랜딩시킬 URL이 과도하게 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단에 표시 링크를 설정해서 간단하게 링크를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랜딩 페이지가 상세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경우 URL이 과도하게 길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시고 대표 사이트 URL만 남겨주시면 깔끔하게 표시가 됩니다. 아래의 브라우저 추가 기능은 특별하게 없는 경우는 없음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있는 경우는 전화 걸기 정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미지 또는 동영상 광고를 등록해 주시고요. 하단의 추적은 URL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는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보편적으로 없는 경우는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모든 설정을 마쳤으면 동의하고 게시를 누르면 캠페인 생성이 완료됩니다. 이 트래픽 캠페인을 할 때 마케터들만 알고 있는 꿀팁을 공유해 드릴 건데요. 집행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소재는 최소 2개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2개 이상의 소재를 A/B 테스트 해주고 만약 집행하고 있는 소재의 클릭률이 저조해진다면 다른 소재를 발굴해서 또 교체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빈도수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면 타겟이 너무 세분화되어서 그 타겟 모수가 너무 좁은 것이 아닌지를 체크해봐야 하고요. 이에 따라 타겟을 확장하고 새로운 광고 그룹으로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판매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할 건데요.
판매 캠페인은 트래픽 캠페인과는 다르게 이커머스 업종에서 구매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캠페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 캠페인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할 것이 바로 메타픽셀인데요. 물론 메타픽셀 없이도 캠페인 집행이 가능하지만 전환 추적을 해서 다양한 데이터 추리를 분석하고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타게팅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캠페인 성과를 개선하고 브랜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자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꼭 메타픽셀을 심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메타픽셀 없이도 캠페인 집행이 가능하지만 전환 추적을 하여 다양한 데이터 추이를 분석하고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타게팅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캠페인의 성과를 개선하고 브랜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자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꼭 메타픽셀을 심을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메타픽셀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서 좌측 하단을 보시면 이러한 도구창이 있는데요. 이 도구창에서 이벤트 관리자를 들어가 주시고요. 생성된 데이터 픽셀을 새 데이터 소스 연결을 통해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판매 캠페인에서 외부로 선택하고 설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앱이나 오프라인 또는 CRM, 메시지 설정과 같은 경우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브랜드가 자사몰이 없고 스마트 스토어만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 내에 별도로 메타픽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퀵그로우라는 서비스를 별도로 이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네이버에서 지원하고 있는 퀵그로우 서비스는 월결제로 사용이 가능한데 스토어 등급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니 참고해 주세요. 이러한 퀵그로우를 이용할 경우에는 메타픽셀과 다르게 구매 프로세스에서 한 단계의 과정을 더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이탈률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저는 광고를 집행할 때 최대한 자사몰 랜딩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판매 캠페인에서도 마케터만 알고 있는 팁을 좀 드리자면 간혹 전환당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자사의 객단가보다 전환당 비용이 높아지거나 유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환당 비용을 모니터링 해보면서 타겟팅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지 않는지 또는 타겟 모수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광고 그룹을 추가 생성해 주시고 타겟 모수를 확장하고 소진된 비용 대비 전환 반응이 좋지 못한 소재는 오프시키면서 히어로 소재에 집중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환당 비용을 낮춰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집행했던 레퍼런스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S사의 트래픽 캠페인을 보면은 빈도수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재 발굴을 해서 A/B 테스트를 해보았고 히어로 소재를 발굴해서 클릭률을 상승시키고 클릭당 비용 감소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C사의 판매 캠페인 경우를 보면 먼저 광고주가 희망했던 타겟은 20대부터 60세까지의 남녀 타겟을 희망하였는데요. 캠페인을 운영하면서 쌓인 데이터에 따라서 저는 남성 3060 타겟을 집중 운영할 것을 제안드렸고요. 이러한 남성 3060 타겟의 주 플랫폼인 페이스북 이외의 모든 지면을 제외하고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영상 소재와 이미지 소재를 병행해 주었고요. A/B 테스트를 해보면서 히어로 소재를 발굴했는데 보통은 기능을 강조할 만한 소구점이 있다면 영상 소재에서 좀 더 전환이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꾸준한 전환수 증대를 이뤄내고 있고 전환당 비용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메타 광고는 자사에 맞는 캠페인 전략과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과 개선이 필요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트래픽과 판매 캠페인뿐만 아니라 고객 유입 또는 DB 확보를 위한 잠재 고객 캠페인도 저의 전문 분야이니 메타 광고의 여러 캠페인에 대해 문의하고 싶으시거나 저와 함께 협업하고 싶으신 광고주분들은 더보기를 눌러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